가격이 움직이는 진짜 이유를 파헤쳐보는 주가 왜 이래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리나 LS 투자증권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연구원님, 모처럼 우리 증시에도 훈풍이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도 자꾸 올라가는 것 같고요. 네. 이런 좋은 소식 속에서 우리가 업종 잘 고르면 또 좋은 성과 내는데, 우리 연구원님께서는 하반기 유통업계에 훈풍이 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 좀 알려주세요. 정말 오랜만에 훈풍이 불고 있어서 정말 너무 덥다 느낄 정도인 덥다. 와. 인데요. 특히 이제 과거 저희 2020년에 코로나 재난지원금 이제 지급됐을 때 상황을 보시면 사용처였던 편의점은 당연히 실적이 좋았고, 네. 근데 또 사용처가 아닌 백화점 같은 업체들도 상대적으로 소비 여력이 생기면서 실적이 좋아지는 모습들이 나왔었거든요. 예. 그래서 당시 2020년 5월에 지급이 됐었는데 5월까지 백화점이 뭐 마이너스 좀 한 자릿수, 낮은 한 자릿수 성장을 하다가 6월부터 갑자기 올라오기 시작을 했고, 실제로 그리고 2분기 전체로 봤을 때에도 명품이랑 가전 쪽이 성장하면서 실적이 괜찮게 나왔던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새 정부가 취임하시자마자 지금 초반부터 경기 부양에 대한 내용들을 강하게 좀 강조를 하고 계시고, 예. 그리고 또 지역화폐나 뭐 재난지원금 같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반기에는 좀 소비 여력이 좀 생길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정부까지도 이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추경까지 편성하니 이것이 네. 다시 유통업계 훈풍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해석이셨군요. 네. 자, 그런데 중국의 리오프닝에 수혜를 입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네. 그런 기업들은 어떤 기업인가요? 아무래도 제가 유통이랑 화장품 업종 같이 보고 있다 보니까 화장품 업종 같은 경우 올해 하반기에 이제 흐름이 여기도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뭐 한알령 해제되는 부분, 그리고 더불어서 3분기에는 또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무비자로 잠깐 이제 들어올 수 있게 허용을 해주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K-뷰티 산업에는 좀 수혜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과거랑 조금 달라진 점은, 과거에는 이렇게 중국인 분들이 많이 오셨을 때 아무래도 면세점으로 좀 많이 쇼핑을 예. 가셨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쪽도 사실 브랜드들이 범람하고 워낙에 재미있는 브랜드들이 많다 보니까 올리브영이랑 다이소 쪽으로 좀 과거의 면세점의 지위를 이 업체들이 좀 물려받은 모양새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어서 네. 이제 그쪽에 입점한 브랜드 업체들, 그리고 또 그 브랜드를 만들어주는 OEM 업체들한테는 저희가 수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진짜 요즘은 여행 패턴이 달라져서 그런지 네. 모르겠습니다만 외국인들이 한국에 관광 갔다 온 뒤에 후기로 막 인스타나 이런 데 올린 것들이 편의점 체험이라든가 네. 올리브영 갔다 온 맞아요. 거 이런 걸 막 올리니까 네네. 후속 관광객들도 거길 또 가보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게 유통업계 업적 실적에도 영향을 준 거군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과거에는 중국인들 관련해서 뭔가 규제가 사라지거나 아니면 많이들 놀러 오신다고 했을 때 항상 주가가 좋았던 업체들은 면세점이었었는데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바뀌었고, 물론 면세 업종이 코로나부터 해서 사실 사드부터 해서 지금 코로나까지 쭉 거의 수년간 굉장히 힘들었었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실적을 바닥은 지났다라고 보고 있긴 하지만 네. 좀 저희가 긴 호흡에서 봤을 때에는 소비 패턴이 많이 바뀐 것도 영향을 좀 주고 있기 때문에 고려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말씀 딱 듣고 보니까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돈 푸는 것이 네. 일부 유통업계의 실적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 들고요. 하지만 과거도 보면 이 추경으로 뭔가 돈 푸는 것의 효과가 계속 지속되지는 않았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 하나 우려되는 거랑, 그리고 외국인들이 와서 이제 소비해 주는 것들도 일시적인 훈풍이 부는데 기여한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역시 국내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가 제대로 사라져야 될 텐데 네. 그런 조짐은 없습니까? 일단은 심리 자체는 회복이 좀 되는 오. 구간이었었고요.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지난해 2024년 소매 판매액이 지금 감소했는데 전년 대비 0.1% 감소를 했는데요. 이게 통계 작성한 이후에 이제 가장 최장기간 감소를 네. 한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경기 부양은 무조건 지금 필요한 상황이어서, 그리고 지난해 이제 12월 이후에 그
계엄령 이후에 아무래도 소비 심리 자체가 많이 떨어졌었다가 네. 지금 4월부터는 어쨌든 기준선 100 이상을 회복한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 뭔가 이제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도 아무래도 좀 소비자들 지갑에도 작용을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도 연구원님 보고서들 많이 챙겨보는데 그거 통해서 알게 된 게 경기에 따라서 유통업체들 중에서 호불호가 크게 달라지는 걸 제가 확실히 이해했어요. 네. 경기 좋았을 때 뭐 백화점부터 정말 안 좋을 때는 오히려 편의점의 매출이 올라가고 뭐 이런 맞습니다. 것들 쭉 네, 설명해 네, 주신 거 네, 기억이 네, 나는데 그러면 요즘은 여러 유통업체들 중에서 한동안은 편의점마저 장사가 안 된다고 들었는데 네. 그나마 살아나는 분야가 뭐예요? 지금은 올리브영, 올리브영. 다이소, 다이소. 네, 무신사, 뭐 쿠팡 무신사. 네, 이런 업체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에 소비가 0.1%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자릿수씩 신장을 해온 업체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영업이익률도 올리브영이 오프라인 유통 채널 중에서는 가장 높은 12%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이소가 한 9% 정도 영업이익률 네. 올리고 있고요. 백화점, 뭐 현대백화점 기준으로 백화점 사업이 한 5%대 올리고 있으니까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지금 성장을 잘 하고 있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무신사처럼 버티컬 이커머스들이 다 좋은 건 아니고 무신사와 같은 일부 업체들만 좋은 건가요? 뭐 각 카테고리별로 이제 버티컬이라고 불리는 플랫폼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무신사도 그렇고 뭐 최근에 컬리도 1분기 실적 흑자를 기록하면서 뭔가 좋아진 모습이 나왔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코로나19 이후에 이커머스 쪽이 성장을 크게 했다 보니까 모든 업체들이 굉장히 드라이브를 많이 걸었고 예. 그리고 전통 이커머스 업체가 아닌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그런 플랫폼 업체들도 이제 이커머스 쪽에 좀 성장을 도모하고자 진입을 하면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졌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적자가 지속되고 세업 배송 같은 것들이 많이 과열되고 했다 보니까 사업을 종료하거나 축소한 부분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지금 오히려 좀 이런 완화된 경쟁 그런 구도를 좀 누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어떻게 보면 치킨 게임에서 살아남은 것들이 또 이렇게 후광을 또 네. 입고 있는 거네요. 근데 말씀 쭉 듣고 보니까 네. 뭐 연구원님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요즘 진짜 올리브영 대세다 이런 소리 많이 듣게 됩니다. 네.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제 편의점에서도 화장품 네. 취급한다 이런 소리도 들리던데 네네네. 그럼 이건 올리브영에게는 뭐 악재 아닌가요? 근데 사실 편의점 아직도 전체 매출 비중 중에 한 38% 정도가 담배 매출이어가지고, 뭐 이쪽을 어쨌든 지금 저희가 P 곱하기 Q로 봤을 때 예. Q라고 보면 이제 저희가 출점하는 걸 보통 얘기를 하는데 출점은 진짜로 이제 목에 찬 상황. 그래서 1988년도에 편의점이라는 업태가 처음 우리나라에 도입이 됐는데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점포 수가 감소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예. 그만큼 지금 출점이 많이 된 상황이고 뭐 아시겠지만 일본만큼 거의 된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인구 수도 그렇고 국토 면적도 훨씬 작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부분 감안했을 때 좀 포화 상태고 그러면은 P인 이제 점포당 매출액을 올려야 예. 되는 상황인데 프라이스. 근데 그걸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담배가 아닌 다른 상품으로 다각화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중 하나가 화장품 그리고 또 다른 거는 건강기능식품 같은 것들을 지금 요새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게 사실 다이소가 또 요즘에 가장 잘하고 있고 예. 또 언론에 회자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상품군이어서 편의점 입장에서도 약간은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근데 어쨌든 화장품 브랜드로 봤을 때 지금 거의 한 3만 개 정도가 네. 깔려 있는 상황이어서 예. 그런 브랜드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K뷰티 붐을 타고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 레퍼런스를 쌓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 들어갈 수 있는 채널이 올리브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흡수할 수 있는 게 이제 올리브영 채널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프라인은 올리브영, 다이소가 좀 성과를 많이 내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온라인 같은 경우 네. 한동안 한동안 쿠팡의 독주 체제였는데 방금 말씀 주셨던 뭐 마켓컬리라든가 이런데 흑자로 돌아선 기업들도 있고 한다고 하던데 네. 그러면 온라인은 지금 수익성이 어떤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나요? 일단은 컬리가 이번에 영업이익 흑자 기록한 게 영업이익률이 0.3% 정도 네. 기록을 했고 그래서 지금 이 정도 뭐 거래액 및 매출액을 하면은 영업이익이 낼 수 있는 그런 기본 체력이다라고 증명이 된 상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보셨겠지만은 이제 이마트 같은 경우도 뭐 지마켓도 이제 알리바바랑 같이 하게 됐고 그리고 또 롯데 쪽도 어쨌든 뭔가 과거처럼 막
엄청 적자를 내면서까지 몸집을 키우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예. 보니까 이런 버티컬 쪽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실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그냥 이제 버티컬 쪽이 아니라 롱테일 쪽, 그러니까 굉장히 일방적이고 생필품 같은 그런 품목들을 이제 판매하는 채널로 봤을 때는 사실 네이버 쿠팡이 이미 게임을 끝낸 상황이어서 네. 이제 쿠팡의 점유율을 네이버가 얼마나 가져올 수 있을지가 올해 좀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 소비가 좋아지는 거에 따라서 올해 하반기까지도 이커머스도 같이 좀 수혜를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는 있는데, 근데 2020년도 뭐 재난지원금 때도 그랬고, 그리고 또 2017년에 이제 탄핵 한 번 있었을 때도 그랬고, 근데 기대감으로 다 좀 올랐다가 네. 하반기 가면서부터는 실제로 숫자가 꽂히는 회사들만 주가가 계속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했을 때에는 이제 실적도 같이 챙겨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네이버 얘기해 주셨으니까 네이버 여쭤보면요. 네이버와 쿠팡의 뭐 양자 구도다 이렇게도 설명들 하던데. 네. 근데 쿠팡과 네이버는 비즈니스 모델이 전혀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럼 네이버는 도대체 쿠팡을 견제하기 위해서, 쿠팡을 누르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전략 전술이 뭐예요? 일단은 뭐 올해 3월에 이제 그 냈던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앱, 네. 별도 앱을 출시를 해서 이제 그쪽으로 좀 드라이브를 많이 걸고 있는데, 사실 뭐 그 월간 활성 사용자 수로 봤을 때는 아직 쿠팡 대비 좀 많이 못 미치는 수준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쿠팡이 거의 3천만 명 넘는 수준이고, 그리고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가 이제 4월 기준으로는 거의 한 400만 정도였었기 때문에 네. 많이 이제 좀 따라잡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근데 그거 외에도 지금 플러스 스토어를 보시면은 과거에 없었던 발견 탭이라는 게 생겼어요. 예. 그래서 그걸 누르시면은 저희가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은 틱톡 같은 거 숏폼으로 보시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콘텐츠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콘텐츠를 소비하다가 쇼핑으로 이어지게 하겠다. 그런 식으로 좀 락인을 시키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한 가지가 있고, 그리고 과거에는 저희가 뭐 검색하고 이러면은 이제 검색 창 나오고 끝났는데 스크롤이 무한으로 내려가거든요. 예. 예, 그렇다 보니까 뭔가 계속 그 플랫폼에 머물 수 있게 하는 그런 장치들을 좀 곳곳에 마련해놨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더불어서 6월부터 그 판매 수수료 이제 도입을 해서 원래는 없었던 것을 이제 도입을 하면서 실적에 조금 더 숫자로 꽂힐 수 있는 부분들 좀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어쨌든 컬리랑 좀 제휴를 하게 되면서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안에 이제 컬리가 입점을 하게 될 건데, 뭐 한창 네이버가 커머스 강화했었던 시기에 이마트, 뭐 GS 리테일, 뭐 CU 뭐 등등등 굉장히 많은 업체들과 제휴를 맺어서 거기 그렇죠. 안에 입점을 했었잖아요. 근데 사실 그냥 단수 입점에 그치지 않았기 때문에 딱히 효과는 없었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우세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식의 이제 제휴는 아닐 것이고 훨씬 더 뭔가 효과적이고 실제로 뭔가 유저를 묶어둘 수 있을 만한 그런 장치들을 많이 마련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제가 네이버 봤더니 또 이런 소문이 돌더라고요. 네이버가 다른 회사들과 달리 유통 관련해서 쿠팡이 우리가 떴을 때 총알 배송, 로켓 배송으로 이제 뜬 거잖아요. 네, 네. 근데 네이버는 뭐 당일 배송이 아니라 몇 시간 배송을 준비한다 이런 소문이 쭉 돌았는데 네, 네, 네. 사실입니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CU 편의점 이랑 같이 제휴해가지고 하고 있긴 한데, 근데 글쎄요, 배송 자체가 이제 그냥 뭐 이길 배송이 그냥 기본이 됐고, 근데 그거보다 더 빨라야 되는 배송이 굳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 뭐 급한 일들이 그렇게 사실 일상 속에서 많을까, 그런 부분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이제 쿠팡이 기준을 높여놨기 때문에 그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금 여러 가지 배송들, 뭐 당일 배송, 즉시 배송, 뭐 내일 배송, 휴일 배송 등등등 지금 굉장히 개수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물류 업체들이랑 제휴 맺으면서 그런 부분들로 강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야, 이 업계에서도 진짜 새로운 서비스를 통해서 더 고객을 모으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패션 업계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션 업계는 전반적으로 불황이다 이런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어떻게 무신사는 꾸준히 성장을 할 수가 있죠? 이 원동력이 뭡니까? 무신사가 이제 거래액 4.5조 정도 작년에 야. 기록을 했고요. 예. 그래서 저희도 지난 뭐 2012년부터 봤을 때 합리적 소비 얘기가 가장 많았었고, 그래서 명품 소비하고 유니클로 같은 SPA 소비하지만 가운데 낀 그런 국내 뭐 LG 패션이라든지 한섬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브랜드들은 안 산다. 그래서 이제 양극화 소비다라고 했는데,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깨뜨린 게 최근에 디자이너 브랜드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무신사에 지금 2011년만 해도 입점했던 브랜드가 한 100여 개 정도였는데 지금은 거의 85배 정도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네. 굉장히 많아졌고 브랜드가 화장품처럼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같이 지금 성장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 특히나 이제 또 K 뷰티도 그렇지만 K 패션도 요새 예. 좀 키워드 중에 하나라서 특히 일본이나 뭐 이런 쪽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다 보니까 뭐 이태원 이런 데 가면 다들 막 맞아요. 우리나라 브랜드들 네. 막 그런 팝업 스토어나 이런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많이 구매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같이 좀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무신사는 초창기부터 인디 브랜드로 각광을 받았는데 네. 요즘 대표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는 인디 브랜드 뭐가 있나요? 뭐 산마라고 하는데 한만큼 잘 모릅니다. 마가 이제 세 개인데 예. 첫 번째가 맛땡킴이라고 많이 보시지 않으셨어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지나가면서 보셨을 거예요. 네. 예, 맛땡킴이라고 있는데 이게 사실 네. 한 30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블로그 마켓으로 시작했던 그런 브랜드인데 이제 2022년도 매출액이 500억, 그 작년 매출액이 1,500억 정도 이야. 올린 브랜드들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마르디 그래서 이렇게 예, 꽃잎에 그거도 지금 작년에 한 1,140억 정도 매출액했는데 이게 전년 대비 한 57%가량 매출 성장한 브랜드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저는 이 브랜드를 모르는 세대인데 네. 근데 저희 앞 세대에는 이 브랜드를 아시는 마리떼 프랑스와 저버 왜 제가 알고 있을까요? 그게 약간 X세대 분들 예, 시대에 맞습니다. 유행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이제 밀레니얼인데 거기는 공백이었다가 예. 이제 그게 다시 유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브랜드도 지금 최근에 거의 1,000억 넘게 매출을 올리고 있어 산마라고 불리는데 이게 또 외국인 분들한테도 인기가 좋은 브랜드들입니다. 그렇군요. 네.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브랜드 잘 선택해서 육성했던 게 무신사의 원동력이었다는 생각도 드네요. 자, 이번에는 저도 가끔 가보면 야, 예전보다 한적하다라는 느낌 확 받는 게 백화점 그리고 대형마트입니다. 여긴 어떻습니까? 일단 올해는 지금 괜찮은 상황이거든요. 왜냐면은 뭐 2분기까지는 사실 2분기가 유통업체들이 재산세를 납부하는 네. 이제 분기여서 항상 이익이 좀 얇은 시즌이에요. 그 오프라인 점포들이 많고 땅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근데 하반기는 어쨌든 성수기이고 그리고 뭐 소비 여력이 생겼을 때는 백화점 같은 경우는 뭐 그거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 보이고 실제로 너무 신기한 게 다이소가 1,000원짜리로 4조 매출을 올리는 지금 상황에서 보석 브랜드들이 인상을 한다라고 하면은 보석이랑 시계 쪽 백화점 성장률이 20-30%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예전에 양극화 소비를 넘어서서 지금 극단적 소비로 좀 치닫고 있다. 저희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이제 안타깝게도 경쟁 구도가 뭐 어떤 업체가 이제 어렵게 되면서 좀 완화가 된 상황이다 보니까 지난 2-3년간 구조조정을 해온 내용들을 오히려 네. 지금 좀 어떻게 보면 덕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계에서 또 어떻게 보면 플레이어로서 빠지는 네.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걸로 인한 반대급부도 얻고 있는 상황이었군요. 네, 네, 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국내 유통업계들 대표 주자들 쭉 살펴봤는데요. 네. 뭐 저희의 조금 욕심이라면 이런 회사들이 이제 국내를 넘어서 해외로 나가서 성과를 내주길 이제 바라는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중에 대표 주자가 아마 쿠팡이 대만 가서 좀 성과를 낸다는 소리도 들리긴 했는데 우리 유통기업들 해외 진출 뭐 추가적인 얘기 없습니까? 일단은 추가적이라기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업체들의 성과가 나쁘지는 않고 굉장히 네.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롯데 쇼핑이 마트를 인도네시아 그리고 베트남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 할인점의 기존 점포 신장률이 뭐 한 1-2% 플러스 정도 하면은 뭐 그냥 저냥 잘한 상황 이렇게 보통 평가를 하는데 그 나라들에서는 지금 5-6%씩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이제 롯데쇼핑이 동남아시아 베트남에서 또 쇼핑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큰 대형 몰 같은 형태로 또 도입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쪽도 지금 5개 분기 연속 지금 실적이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이어서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아직 그 비중이 전사 실적에서 차지하는 게 너무 이제 좀 약하다 보니까 전체 실적을 들어 올리기에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네. 어쨌든 내수가 포화된 상태에서 그런 이제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부분들이 이제 중장기적으로 갈수록 부각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에는 그렇게 중국 진출 대규모로 맞습니다. 했었는데 예, 할인점. 낭패만 봤었는데 맞아요. 이번에 성과가 있다니 기대를 좀 해봐야겠네요. 자, 지금까지 좋은 말씀 좋으셨는데 우리에게는 이제 앞으로에 대한 힌트를 주셔야 네. 투자하시는 분들도 도움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네네. 유통에 대해서 새로운 트렌드나 변화를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키워드 한두 개만 알려주고 가세요. 아, 네. 일단은 올해 하반기는 일시적으로 좋을 거고요. 네. 그리고 진짜 오랜만에 저도 너무 당황스러울 정도로 항상 안 좋았던 업태가 우리 유통업이었는데 이제 굉장히 좀 좋은 환경 조성이 됐다라는 점 그게 첫 번째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계속 저희가 안 좋았던 이유가 파편화 소비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브랜드가 범람하고 유통업체들 같은 대기업들 그리고 또 뭐 소비재 업체들이 굉장히 기민하게 대응을 하지 않으면은 유행을 쫓아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항상 감안하시고 어떤 브랜드가 잘 된다라고 해서 들어갔다가 그게 지속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부분들은 항상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모처럼 우리 증시에 훈풍이 불어서 저도 웃으면서 방송할 수 있었네요. 지금까지 오리나 LS증권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